그럼 먼저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기조연설을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네, 정함철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 탄핵 전국에서 탄핵 무효를 외치던 국민들의 눈물이 결실이 되어 새롭게 창당된 태극기 애국신당 새누리당 강원도당 위원장 정함철입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님의 조속한 석방과 정계 복귀를 위한 발판 마련을 목표로 당원이 주인된 정당으로 창당하였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각오는 현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대북 위장평화 공세에 온 국민이 여실히 속고 있는 실태를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어 강원도민 여러분의 무너진 안보의식을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하여 횡성군의회 가선거구 기호 6번 박종윤 후보와 비례대표 강원도의회 의원 선거에 기호 10번 새누리당 진윤희 후보를 내게 되었습니다. 강원도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도의원 비례대표 투표용지에는 기호 10번 새누리당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각 정당의 공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책임 정치와 정책 선거의 핵심이 바로 유권자와의 약속, 바로 공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각 정당에서 유권자들에게 꼭 알리고 싶은 대표 공약 하나씩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정함철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약 발표에 앞서 먼저 강원도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태극기 애국신당 새누리당은 작년 4월 5일 창당 직후에 대통령 보궐선거에 참여했다가 선거 종료 직후에 불거진 당내 분쟁과 중앙당 창당 주역이었던 정광용 사무총장이 3.10 항쟁 폭력 집회 주최자로서의 책임을 물어 구속된 이후에 조원진 대선 후보의 분당 행위로 인해 중앙당 조직이 거의 와해되다시피 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전국 7개 시도당에서 유일하게 강원도당에서만 후보를 내게 되어 부득이하게 정당 공약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에 정당 10대 공약을 제시하지 못했고 이번 선거 비용마저 현저히 부족하여 비례 후보를 내고도 정당 공보물을 유권자 여러분께 보내지 못하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다만 한 가지 공약으로 제시한다면 현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양심을 철저히 기망하고 있는 실태를 드러내어 강원도민 여러분의 안보의식과 애국심을 일깨우는 것이 대표 공약입니다. 네, 새누리당 후보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시간 부족과 그리고 여력 부족으로 인해서 공약을 발표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내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약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지금 토론하는데 이렇게 물을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약과 관련될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우리가 남북회담을 통해서 평화의 그런 길을 열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이 도민을 속이고 호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어떤 점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네, 한 가지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북한 주민들의 어떤 인권 실태라든가 지금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모든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그걸 모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일체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함이 없이 막연한 어떤 통일에 대한 이제 그런 기대감을 계속 국민 앞에 얘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국민들로 하여금 북한의 현실,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잊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실제로 그런 우려,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국민이 보셨다시피 화합하고 서로 지금 의를 하여서 핵발전소 파괴했습니다. 그죠? 물론 자료는 남아있지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약이 뭔지 알 수 없겠습니다. 어떤 게 공약인가요? 사실 이제 내부적 갖고 있는 공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정당 차원에서 이제 발표된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말씀 못 드리고 있는 건데 사실 우리 지금 이제 언론 노조 같은 경우 있잖아요. 언론 노조가 있는데 언론 노조가 이제 국민 앞에 공정 방송을 이제 요청하는 이제 그런 호소를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언론 노조가 독자적인 노조가 아니라 민주노총이라는 게 정치 집단의 어떤 산하단체로 가입되는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국민을 철저히 기망하는 그런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동관계법을 이제 개정해서라도
그 최소한 이제 언론 노조와 그리고 정교조, 전공노만큼은 상위 단체인 이제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가입하지 못하게 그리고 독자 노조로서 이제 뭐 독립적인 그런 이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잘못된 점을 하나씩 바로 잡아 나가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가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좀 더 선명한 공약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시간 이만큼 쓰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진국 의원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3분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누리당 정함철 후보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아까 하는 걸 쭉 듣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부정하고 싶으신 그런 게 느껴졌는데요. 2016년 말부터 수차례 걸친 촛불 집회에서 연인원 약 2천여만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 흐름은 매우 거대한 흐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저는 사실 이제 2004년도 박근혜 사랑하는 모임 박사모 창립 멤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겠죠. 그런데 지난번 탄핵 정권 사태에서 벌어졌던 최순실 관련 내용을 보면서 가장 솔직히 실망했던 사람들이 저와 같은 사람들일 겁니다. 오히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끝까지 비난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 최순실 사태를 또 호기로 환영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정말 실망했던 우리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 우리 국민들 향해서 철저하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눈물로서 용서를 구했고 그리고 스스로 임기까지 단축시키겠다고 국회의 그 결정을 기다리겠다까지 얘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는 철저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그 사과 발언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하게 은폐를 했고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자기가 뭘 잘못인지 모른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언론을 계속 몰아갔거든요. 그게 전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좀 더 여성 대통령 물론 이제 뭐 여성이라는 이유로 뭐 잘못에 대해서 뭐 면피된다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지금 그 고령의 연세에 그 24년형인가요? 그걸 받고 지금도 이제 옷고 치르고 계시는데 솔직히 지금 같은 이제 남북 대화 이런 물꼬가 터지고 남북 간에도 그동안 오랫동안 갇혀있던 이걸 터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왜 굳이 남남 갈등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지 저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그 남북 간의 이런 통일의 문구를 정말 열어나갈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전직 대통령이었던 그분들에 대한 정말 사면이라든가 정말 대국민 화합을 위한 이런 조치를 한다면 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지할 겁니다. 네. 다음은 정함철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민중당 이성재 대표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는 민주주의 사회는 보수와 진보 진영의 가치가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한 민주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보와 보수 진영이 경제관이나 사회관에서 보면은 모든 분야에서 이제 각자의 몫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대북 관계나 통일 관계에서만큼은 보수와 진보 진영이 서로 뒤바뀌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먼저 이제 사실은 이제 북한 문제만 하더라도 북한 경제 개발이나 이거 모든 게 다 통일 비용이거든요. 북한 경제 개발이나 북한 주민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경험이 있는 새마을 운동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경험이 있는 보수 진영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해야 되는 게 원래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면에 또 북한의 인권이라든가 북한 민주화 문제, 북한 3대 독재 심각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던 이제 많은 진보 진영 관계자들이 유독 이제 김정은의 어떤 3대 독재 체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비난하는 걸 못 봤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먼저 물론 이제 저희 새누리당은 보수 진영이 북한과 관련해 대북 관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 하게끔 제가 여론을 만들어 갈 테니 민중당이 그래도 이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정당에서 보기 때문에 거기서 북한 인권 문제와 그러니까 북한 민주화 운동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간 저희 민중당,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18년 동안 진보정당 활동 중에 가장 또 남북하여 협력을 위해서 가장 많이 애쓴 정당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양성태 대법원장이 지난 박근혜 정권 때 정권과 결탁해서 통합진보당을 강제로 해산시키는데 야합했던 그런 사실까지 지금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저희 통합진보당, 민주노동당, 이어가는 민중당이 평화통일의 문제에 있어서 그 어느 정당보다도
열심히 활동했기 때문에 그만한 분단의 피해자로서 많은 고통을 겪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북의 문제는 저는 남북관계 특수화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북의 인권의 문제, 그리고 이북의 3대 세습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당으로서 공당답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느덧 토론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끝으로 못한 의견을 보충하거나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마무리 연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함철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평화를 구걸하는 자 노예가 되고 전쟁에 대비하는 자 평화를 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망국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온갖 거짓과 불의가 판을 치는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공정 보도를 하겠다며 국민 앞에 눈물로 호소했던 언론 노조가 특정 정치 집단인 민주노총 하수인에 자처하면서도 언론인의 양심에 부끄러움조차 없는 대한민국 언론 실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론 노조와 정교조, 법원 노조를 포함한 전공로, 공무원 노조만큼은 노동관계법을 반드시 개정시켜 상회단체인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가입을 불허하고 독자 노조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정부의 철저한 거짓 선동과 기망에 쏘가 묻지마 선거로 민주당 후보에 몰표를 준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암담할 것입니다. 현 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 국민을 기망하지 않도록 남북 화해에 앞서 남남 갈등부터 먼저 해소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강원도민 여러분께서 충분히 견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